네, 오늘은 제가 백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호스팅사에서 제공하는 백업과 어,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호스팅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백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마 해줄 거예요. 호스팅사에서 지금 저희는 카페24에 있는 걸로 제가 한번 그 시연을 해볼 텐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백업을 7일 동안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블루스나 이런 데도 제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다른 호스팅사도 대부분 아마 백업을 제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버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면, 서버에서는 뭐 대부분 자체적으로 뭐 자동으로 해주는 백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호스팅에서 백업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백업이 유지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카페14 같은 경우는 7일이고, 또 내가 뭐 구간 자체를 설정할 수도 없고, 뭐, 뭐 상당히 조금 좀 로우 레벨의 백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 이런 백업도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백업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14의 기본 백업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쉽게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카페14 관리자 계정 들어오시면 두 번째 계정 관리에 뭐 백업 받기 올리기, 데이터 복원 백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백업 받기 올리기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 DB나 그 파일을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복구 백업 받아놓은 DB가 있다면 복구를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주문 번호나 이런 게 다 날라갔다고 했을 때 백업본이 있다면 이걸 올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백업 보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백업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건데, 보시면 특정 시간에 이렇게 7일 동안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우리가 복원하기 클릭하고 7일 전으로 복원해버리면 6월 19일자 5시 때 백업을 했던 그 데이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플러그인, 설치했던 플러그인, 뭐 만약에 수정한 게 있다면 수정했던 뭐 페이지, 뭐 생성했던 페이지, 이미지 이런 거 전부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동안 또 저장된 DB를 돌리거나 백업하는 겁니다. 데이터랑 DB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떠냐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돌렸으면 DB도 돌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플러그인 파일이 이제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플러그인 파일에 해당하는 DB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복원하면 뭐 파일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복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실행 버튼 누르면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거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7일까지밖에 안 되고, 또 이런 호스팅사에서 뭐 잘 관리를 해주겠지만 언제 내 이런 백업분들이 유실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백업 시스템을 좀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자신의 이제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관리자에 오시면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할 거예요. 플러그인에서 설치된 게 여전히 있네요. 네.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플러그인 플러그인을 검색할 수 있는 서치바가 하나 있죠. 여기에 업드래프트라고 검색해 보세요. UPDRAFT라고 검색하시면 처음에 업드래프트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백업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이게 뭐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업데이트도 많이 해주고, 뭐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안내 문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첫 번째 백업을 우리가 백업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고, 세팅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 스케줄을 걸어서 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저장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백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은 제외하고 백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장을 통해서 세팅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거는 다 넥스트 해버리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죠. 설정에 있어요. 설정 가장 아래 업드래프트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메뉴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딱 들어오면 일단 백업 나우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당장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누르는 순간 그냥 한번 볼게요. 누르는 순간 데이터베이스 백업 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요. 당연히 체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파일들 백업 할 거냐 체크되어 있고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중에서 우리가 백업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요거 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저거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백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백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 완료가 됐다는 표시와 함께 됐죠. 이렇게 백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업 데이터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플러그인이 있고 테마가 있고 업로드된 우리 이미지들이 있고 뭐 다 기타 등등이 있다 이런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클릭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또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똑같은 형태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운로드 하는 거는 실제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운로드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는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리스토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뭐 우리가 이거를 돌릴 거냐 우리는 전부 다 원하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데 준비가 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알아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업했던 데이터는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거를 복원을 했으니까 특별히 바뀐 거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친구가 우리 지금 내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호스팅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호스팅 우리가 지금 그 백업이라는 게 우리 웹사이트가 망가졌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건데 같은 공간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는 이미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하고 좀 매뉴얼을 걸어서 스케줄을 걸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백업 나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백업될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프로 버전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 설정만 보면 돼요. 설정으로 가면 첫 번째 파일 백업 스케줄이 있어요. 파일 백업은 파일을 언제 한 번씩 백업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걸 눌러보면은 2시간마다 그 다음에 8시간마다 12시간마다 뭐 매일 그 다음에 주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기본적으로는 주간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 백업을 몇 개 남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2개라고 4개라고 해놨을 때 백업분이 한 주, 2주 하면 4주 동안 4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5번째 주가 됐을 때 가장 오래된 주, 가장 첫 번째 주를 삭제해버리고 거기에 덮어쓰기를 해서 다시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업분이 항상 4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장할 곳에 공간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많이 남길수록 좋겠죠. 그쵸? 왜냐면 뭐 백업분이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네, 이게 용량이 허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4개 이상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일 경우 4개 이상.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4개 정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언제 한 번씩 백업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1일이 보통 기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일이라고 한다면 30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맞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고 구매가 빈번한 쇼핑몰이라면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뭐 이렇게 1시간이나 아니면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1시간이나 2시간마다 한 번씩 했을 때 30개면은 뭐 하루치밖에 이건 저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50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보관할 거를 많이 지정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용량도 우리가 저장할 곳의 용량도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테스트하는 거니까
1마다로 하고 요거는 30개로 일단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저장할 공간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마존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FTP에도 저장을 할 수 있고 드롭박스, 애저, 뭐 클라우드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쉬운 게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어디 폴더에 저장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드래프트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구글 드라이브에 이거를 저장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비용을 내고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 백업 용도로만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폴더를 어떤 걸로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우리 구글 드라이브 그 구글 로그인 하는 걸로 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allow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는데 뭐 이거는 우리는 뭐 자기네 서버에 이거 저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omplete setup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뭐 따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구글 드라이브 눌러보면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지금 연결이 된 것 같다. 근데 취소할 거면 이거 눌러서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현 상태에서 우리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어떤 파일을 제외하고 어떤 파일을 뭐 안 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조건 다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백업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면 여기 지금 언제 우리가 이제 되어 있는지 나오잖아요. 지금 언제 우리가 이제 백업 할 게 되어 있는지 다음번 스케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거는 지금 뭐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백업 나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백업을 할게요. 근데 아까는 없었던 게 생겼어요. 그죠? send this backup to remote storage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정한 대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백업 나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나오죠. 어디로 보낼 건지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린 구글 드라이브에 세팅을 해놨으니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던집니다. 물론 자동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업 나우 버튼 우리가 손으로 클릭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동으로 진행될 때는 알아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백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백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백업했던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백업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보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업드래프트 플러스라는 폴더가 생겼고 이 안에 이렇게 백업본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아까 리스토어는 해봤으니까 리스토어 하면 리스토어 되고 요거를 지워볼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몇 개 있죠? 지금 5개 있죠? 요 폴더 안에 제가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죠. 여기서 델리트를 눌러서 델리트 하면 네, 지금 지워졌죠? 지워지고 나서 우리 이거 아니고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보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구글 드라이브랑 우리 그 업드래프트 플러그인이랑 백업이 완벽하게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모트 스토리지나 뭐 이런 거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지금은 이게 안 나오는데 아까 전에는 여기에 보면은 리모트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체크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동으로 체크돼 있어서 삭제가 된 건데 만약에 그걸 해제하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삭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트라면 뭐 1시간마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는 하루, 파일은 한 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플러스 버튼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다 복사한 다음에 그 주소를 바꿔서 다른 웹사이트로 옮길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증분 백업이라고 해서 백업을 우리는 지금 매일 이 파일 같은 경우가 매일 이렇게 매일이 아니죠. 매주 전체 파일을 다 백업을 하잖아요. 근데 플러스 버튼 아니 왜 이러죠? 프리미엄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제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부분만 이제 증분시켜서 백업을 하는 형태로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비용을 내고 이걸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쓰시다가 좀 프로 버전을 사용하겠다 싶으신 분들만 그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